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제조업 지표 악화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 5를 출시할 거란 소식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약보합에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3% 강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1달러 17센트 내린 배럴당 95달러 3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형 할인점에서 추석상을 준비할 경우 19만 5천 원가량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쌍용건설의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가 자금난으로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는 쌍용건설에 700억 원의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 금융기관은 자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9월 5일 수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Q3 시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효과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제 국내 증시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오늘의 자세한 대응 전략 지금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혜과님. 청송총론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1900선은 강하게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300일 이평선 지켜내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참 혼조 국면입니다. 장이 뽕나무에 걸려서 오다가도 못하는 그런 국면을 계속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신 이제 이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나머지 2등 주식들이 굉장히 수익이 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질 자체가 나쁘냐 좋으냐 이제 그거를 볼 때 장 자체의 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만 지금 보초를 쓰고 있죠. 횡보 모양의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조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주라든지 그리고 삼성 관련의 S1, SDI 삼성테크윈 현대백화점 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 특히 2등 관련의 실적주들은 장의 그 템포가 굉장히 가벼운 템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21 이평 위에서 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보초 서고 있지 나머지 주식들은 먹을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지거나 횡보 국면에서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장은 언뜻 보면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을 거는 계속 나오는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공통적인 게 업종의 어떠한 기관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 쪽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적으로 보시면은 요즘에 어쨌든 간 300일 이평입니다. 300일 이평이 계속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가의 지지와 이제 그 저항 작용을 계속하면서 300일 이평이 이제 계속 있는데 300일 이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60일 이평이 일단 캔들 차트가 60일 이평까지 갔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60일 이평이 이제 상승이 굉장히 둔탁한데 주가가 이제 바로 밑에 큰 폭의 하락 후에 60일 다이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60일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캔들도 올라오는 1900선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11일평과 21일평인데요. 뭐 60일평이야 주가가 상승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11일평과 21일평이 데드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데드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버티는 증상인데 주가가 이제 데드크로스 났을 때 주가가 보면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급락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습니다. 저는 뭐 볼 때 요거 조금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1900 이하나 1900 가까이에서는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종목이다. 그렇지만 주식이 굉장히 제한된 상승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제 주가 상승할 때 이평 위쪽, 이평 중간 쪽, 이평 아래쪽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할 때도 이평 위쪽, 이평 중간 쪽, 이평 아래쪽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아래쪽은 하락의 그 아래쪽이 아니고 상승의 아래쪽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지 여기서 하락의 전조로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유력이 큰 폭으로 떴지만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1900은 또 위협이 됩니다. 그렇지만 1900을 깨기에는 지금 장 자체가 리스크 많은 1900을 가고자 이약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덱스 인버스 같은 종목을 너무 풀로 사는 것은 조금 조심하시는 편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분명히 약세 국면입니다만은 약세가 주가가 장대 음봉으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짧게 계속 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전환선과 기준선에 이제 데드크로스 역전이 꼭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원이 오늘부터 서서히 꺾입니다. 그러면 장 자체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약세 보이다가도 앞에 구름 자체가 붉은 구름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점점점 쉬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물에 대해 상시 이야기했죠. 247.5의 중성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250 전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248을 깨면 언제든지 매수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매수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끼칩니다. 못 끼치고 요즘에는 역시 이제 그 중국 증시의 영향 이런 부분 중국 증시가 열리는 10시 30분 이후의 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 영향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전후까지는 장 자체가 자연적으로 움직이다가 중국 증시 열리는 걸 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를 영향을 바로 받아버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시 큰 액션을 취할 때는 10시 이후에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국면을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크게 사는 게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봤을 때 크게 사는 부분이 한국전력과 기아자동차 빼놓고는 크게 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주식을 태산만큼 쌓아놓고 팔기에만 노리고 있지 절대 그런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께서 기관들이 돈을 먹고 빠져버렸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물려있는데요. 개인들이 언제 손절매 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일단 돈을 먹고 챙겨버린 부분이고요. 개인들이 언제 손절매 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객엔터캡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객엔터 19조 잠시 찍고 18조 제가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했죠. 고객엔터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지금의 핵심 부분은 21일평이 곧 본격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오늘도 21일평이 하락을 하는데 21일평 하락할 때 주가가 보통 21일평이 하락할 때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와 21일평 떨어질 때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21일평이 떨어질 때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21일평이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21일 뜨는 경우에 제가 볼 때는 21평에 대해서 주가의 저항은 받지만 주가 자체가 급락하는 그런 모양을 안을 것이다. 그래서 21평 아래 가면 주가가 급락한다. 21평 위에 가면 급등한다. 이거는 1970, 80년대 일본에서는 이 이론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1평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앞으로 한 일주일 후부터는 주가가 일주일 후죠. 거의 일주일 정도 후인데 그때부터 주가가 크게 반등보다는 점진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평이 지금은 둔탁하게 떨어집니다만은 빠르게 떨어질 때 결론은 뭡니까? 그린빌의 법칙 보면 이격이 굉장히 강할 때 주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가를 지금은 횡보 국면이고 제가 방금 말했듯이 21평이 급락하는 시점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주식을 매매를 활발하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항시 늘어나야 되는데요. EQ 볼륨 차트를 보면 서서히 거래량이 줄었다가 조금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장 자체가 약세 보였다가 장중에 또 보합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께서 EQ 볼륨 차트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선진적으로 변곡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기 차트가 하락전에서 상승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1902 언저리에서 굉장히 1960 언저리에서 저항하고 떨어지지만 가기 차트의 전체 폭 자체가 지금은 서서히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상승 트렌드 중에 조정 국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가기 차트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주식을 토매를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너무 주식을 없는 것도 그렇지만 주식 자체가 1등에도 소요소 분야의 1등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면요 장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포인트를 볼 때 사실 경제의 수출 드라이브 종목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의 선물보다는 개인의 선물, 손절매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를 끊임없이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오늘 21평의 지지 저항을 계속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굉장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쉬는 타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매매하시고요. 이번 주는 가을을 느끼면서 한번 쉬어가는 한 주 되었으면 하는 게 저 생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사지도 말고 파지도 말고 복지부동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다음 주 매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 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지난 8월 30일 추천하셨던 종목이었죠. 태웅, 어제 가장 핫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거래량도 실리면서 급등했더라고요. 목표가 23,000원까지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제 장중 고점이 22,750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네. 23,000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시장이 세력들이 주가에 대해서 이제 정치 테마에서 벗어나서 다른 여타 업종으로 매기를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세력주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뭐 제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사실 중대형주는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그나마 이제 올 초나 아니면은 중반 정도를 주도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종목군들만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과의 소송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지금은 옆으로 기기만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큰 변화를 못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시장에서 나오는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갤럭시 S3가 애플 4S의 판매량을 앞섰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아직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고 해서 뭐 시장이 거의 그 대형 종목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나 중형 종목들의 매기가 대부분 다 몰리는데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네들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미리 그 파악을 해서 선침해를 하는 형태의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시 테마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주식을 청산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뭐 정치 테마는 이제 사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주식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풍력이라든지 또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선침해를 하는 형태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태웅이나 이런 풍력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주가의 그 선행이 나오면서 상승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테마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네, 종목군만 선택이 잘 된다면은 네. 지금 수익 내기 쉬운 장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을 잘못 선택하시면은 아니면 업종을 잘 모르고 계시면은 수익을 내기가 되게 힘든 상태고요. 제가 또 약간 설문조사 같은 형태로 해봐도 네. 그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고 계시면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뭐 사실 요즘 방송 보시면 아시지만은 종목들은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싶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목군도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그 각 회사별로 내놓는 그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임상 시험을 테스트하거나 테스트를 완료하거나 아니면은 실판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것이 물론 뭐 큰 사고를 당하신 분이나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재생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쪽도 결론적으로는 노인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국가 정책하고 맞물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메디포스트에서 생산하고 있는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인층의 소요가 제일 많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된다라면은 그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그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쭉 봐도 지금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매집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8월 달 중반경에 주가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뭐 줄기세포 쪽에서는 덩치가 제일 큰 편인데 이쪽도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상승 이후에 지금 휴식 기간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마크로젠이라든지 또 그 밖에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계속 급등세를 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매기에 집중이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주가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선침해하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추격 매수보다는 선침해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쉬어가는 이 타이밍에서 노림수를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 줄기세포 관련주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게 될 텐데 항상 강조하시는 게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어떤 예. 종목입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오늘 네. 말씀드릴 종목은 RNL 바이오입니다.
이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갑자기 좀 강하게 하락을 했었고 또 종가에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좀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고요. 네. 또 그 지금 당장 그것을 환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내에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환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 부담이 크게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는 4,7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 단기로 5,500원만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앞에서 상승을 했던 구간처럼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4,150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주가의 상승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눌릴 때 밑에서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NL 바이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하락했지만 또 애플의 아이폰 5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드라기 ECB 총재가 비공개 석상에서 3년물까지 국채 매입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총리 올랑드 총리가 그리스가 구제금융 계획이 잘 이행된다면 추가 지원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전일 미국은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49.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50을 하회하면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오는 12일 아이폰 5를 공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은 상승세로 이어졌는데요. 전일 유럽 증시는 오늘 6일 ECB 통화 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냈으나 장 후반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등 경제지표 부진으로 낙폭을 키우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 역시 경제지표 부진으로 다우존스와 S&P 500은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애플이 오늘 12일 아이폰 5를 공개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로 1.4%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고 소재 및 산업재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약세 기록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0.8%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제조업 지표가 기대와 달리 부진했던 가운데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나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노동절로 휴장했던 미국 증시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국내 증시가 오늘 또한 뚜렷한 방향성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 ECB 회의에 이어서 미국 고용 등 경제지표 결과가 시장의 방향성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일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예상 하회에 이어서 고용지표도 부진하다면 오는 13일 미국 FOMC에서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포뱅크입니다. 네.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시장이 이제 시작이면서 국내 양방향 미디어 시장은 현재 성장 초기 단계로 판단되고 있고 동사는 원천 특허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 성장의 수혜를 독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방송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국내 프로그램 형식과 본방송 시청률 유지를 위한 방송사의 이익관계 때문인데요. 실제로 작년까지 오디션 중심의 프로그램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1인 중복 투표가 가능한 퀴즈쇼 등 형식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 MBC 기존 주말 프로그램 2개의 에모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고요. 케이블 채널을 중심으로 드라마도 서비스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올해 에모 사업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 급성장, 즉 작년 대비 445% 성장한 3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스마트카 솔루션 선도 업체로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국내 스마트카 시장은 동사의 또 다른 신규 성장 동력이 될 것을 판단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국내 독보적인 텔레매틱스 단말기 솔루션 능력과 오토 SAR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카 솔루션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완성차 계열사로부터 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오토 SAR 개발 1차 협력업체를 선정되는 등 기술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판매와 그리고 단말기와 블랙박스의 AMC 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 7.5배 수준이고 스마트카 관련 종목이 현재 1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목표 가격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최근 LG전자의 향후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낮아졌다는 점과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의 가치를 제로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현 주가 수준에서 다운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인데요. 최소한 비싸 보이지 않는 주가 수준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평가는 잠재적인 어떤 실적 개선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회복이 LG전자 주가의 중요한 캐털리스트는 분명하지만 성급한 기대감은 오히려 그동안 동사 주가에 노이즈만 남겼을 뿐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고 성급한 기대보다는 인내의 투자 마인드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LG 옵티머스 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고요. 평가가 좋다고 당장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내용들이 누적되면 결국 잠재적인 실적 개선의 드라이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생활가전과 에어컨의 계절적 마진 하락 영향으로 매출이 12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0억 원으로 현재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신의 적자로 2010년 1,760억 원 그리고 2011년 2,800억 원에 그쳤던 영업이익은 MC의 적자 축소와 그리고 영상가전의 수익성 개선은 올해 1조 2,40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1조 6천억 원 정도로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 PE가 약 15배 그리고 PB는 0.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급한 기대만 없다면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1,000원 제시되고요. 매수 신규 추천되고 있습니다. 네, 인포뱅크와 LG전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평택 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는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1,9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저는 8월에 이미 모든 게 선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호재가 나올 게 없고요. 나온다 그래도 저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흐름이 버냉키 의장이 나름대로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 지금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경제 흐름에서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반대로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요,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나빠야지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식시장은 기대할 거는 양쪽 완화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메커니즘하고 비정상적인 시장의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극약 처방을 하면서 자금이 풀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지금 아무 때나 함부로 그렇게 돈을 풀 수가 없다는 그런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단기와 중기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7월 25일에 말씀드렸던 그 저점 여전히 유효하고요. 단기는 수정지수로 환산해보면 이미 1600선 이탈됐습니다. 제가 환산해본 결과는 약 한 20포인트 정도 아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지수와 수정지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아니 전부 다 아마 이 표면지수만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전부 다 표면적으로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지수가 있으면 그거를 수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지수보다 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는데 제가 계산해본 결과 실질적인 지수는 약 20포인트 정도 아래, 그러니까 1907이 어제 종가였는데 제 눈에는 1887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러면 더 거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려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세력의 복수열전이란 소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분명히 8월 중순부터 얘기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할 것이다. 어제까지 8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해외 증시가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밀리고요. 덩달아서 외국인들이 매도와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의 매수가 혼용된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거짓말처럼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자, 왜 복수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6월하고 7월에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환산해보면요, 1825에서 1840선에서 매도를 진입했습니다. 이건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청산한 게 언제냐? 1850에서 1940입니다. 그러니까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더 낮은 지수대에서 매도하고 더 높은 지수대에서 청산했으니까 손해가 무지막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떠냐? 9월 몰에 대한 것이요. 7월 12일에 누적 최고치가 이제 27,000계약까지 순매도였다가 8월 9일에 5,000까지 순매수였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였죠. 15,000계약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무리하게 되면 그냥 2만 계약 넘어갑니다. 근데 현재 그 지수가 1900선 이상에서 머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선물 세력들이 더 높은 가격에서 현재 매도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조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1900선 유지된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에 남은 기간 동안 해외 증시가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위에서 더 매도를 강화시킬 겁니다. 하지만 해외 증시가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밀어버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조심하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말로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현재 나가고 있는 차트가 이게 그 코스피 지수입니다. 왼쪽에 납작하게 이제 그 네모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두툼하게 이제 네모 박스가 있는데 왼쪽에 네모 박스 가격대가 이게 바로 매도 진입한 가격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청산한 가격입니다. 손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쪽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복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억지로 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도 좋아하지 마세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이 매도가 나오면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반등이 더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한다. 그러면 약간 한시름 나도 된다. 근데 오히려 착각하지 말라는 거고요. 어쨌든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중기든 단기든 지수 전망해드렸을 때 결국은 맞았잖아요. 왜 이게 맞냐면요. 저는 경제 뉴스 갖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차트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수급과 시장의 메커니즘, 기타 한 20가지 요소를 다 분석해갖고 거기서 믹스하는 거거든요. 시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차트 보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시황을 갖고 얘기할 때 차트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초보자라 그러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저점 고점 잡아줍니까? 못 잡아주잖아요. 확인만 시켜주잖아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확인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적중할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기준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식 비중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수정 지수로는 이미 1,900선을 이탈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식 비중 계속 0%이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19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하고처럼 0으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1900선이 넘어가서 1925선 미만 수준이면은 저는 10% 정도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미 다 얘기했어요. 8월 10일에 저는 1950에서 1975선 사이에 절반 또는 전부 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7일에 정확하게 1964.07포인트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 한 차례 최소한 절반 또는 전부 매도할 기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1950만 깨지면 25%, 그 다음에 1900선이 이탈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 강화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 타임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런 장세에서도 가는 종목 있어요. 근데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한 달 뒤에 100종목 중에서 85종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한 달 뒤에 100종목 중에서 85종목이 하락합니다. 매번 적중하는 종목, 수익 나는 종목을 찾으면 가능하죠. 근데 그게 확률상 어렵다는 거죠. 정석 투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위험 관리와 수익 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자는 거죠. 과정이 합리적이다 보면 항상 수익 나진 않습니다.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매번 도박처럼 지수 상황도 못 보고 비중도 생각 안 하고 이상한 개별주 잡겠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하는 쪽으로 쭉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인간답게 매매하면서 평생 동안 주식이 고통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배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드리는 이런 방식이니까요. 하여간 잘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팁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이오가 번식하는 구조와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바이오 관련주는 언제 움직이나 이제 이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가 하락할 때 이럴 때는 선도주를 중심으로 지수와 역행하면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주 중에서도 보면 이제 잡주가 있고 선도주들이 있잖아요. 큰 종목들. 예, 바로 이런 시점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지수가 상승할 때는 선도주보다 오히려 후발주들, 그러니까 이제 저가주들, 중소형주들 이게 올라가는데요. 어쨌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기에는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여주고요. 상승기에는 이제 후발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주는데 또 한 가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코스피에서 4대 업종,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철광금속,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3대 업종,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것들이 약할 때 딱 그때 순환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오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중심 업종이 약할 때 그때 치고 나오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다 보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업종이나 테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보고 그 다음에 업종이나 테마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의 가치와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차트만 보고 못 찾아요. 솔직히 말해서 맨날 차트 가갖고 급등주 대박주 찾아준다는 사람들 실제로는 못 찾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못 찾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테마주 잘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바로 이런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님의 교육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매주 수요일 밤 10시부터 11시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인 평택총룸 정호영의 실전기법 29라는 제목으로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이 시간에서는요, 평택총룸의 정석투자 중에서 정석투자의 실천, 투자자에 대한 당부, 이거 두 가지 강의해드리니까요. 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오늘은 먼저 투데이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 장은 좀 전략 후 중회장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시장은 이번 주는 관망이 필요한 하루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 지금 해외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좀 약세의 장을 일단은 좀 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 이전 수준까지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벤 버냉키 의장의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봤을 때 지금 이번 9월 달에서 FOMC에 대한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뉴욕에 대한 그 주가는 주말까지 고용 통계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지켜봤을 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우리 시장도 좋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구간대에서는 경제 지표가 나쁠수록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경제 지표가 오히려 나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1900포인트부터 1970포인트까지 수준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릴 것으로 또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뭐 주가가 개파락이 나온다면은 1870포인트를 하단 배인들을 설정을 하시고 1870포인트 이하에서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좀 베팅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프로그램이 1천억 이상의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뭐 약보합 수준에 대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천억 매도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끄떡없는 일단 증시를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부정적 시각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한 주의 전략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배팅 종목은 유니더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초보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단기 매매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우선은 그 유니더스의 차트를 보면은 1,800원 구간대부터는 저항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계속 고점 밴드, 그러니까 계속 윗꼬리를 맞고 계속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 저점 구간대를 올리면서 고점을 높이는 이런 시세의 확산 구간대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유니더스가 1,800원 구간대에 안착에 성공을 한다면은 시세 분출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구간은 일단은 관심권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일단 접근이 좀 유효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초가 배팅 종목은 유니더스 적정 매수 주가는 1,7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930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며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더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네, 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속되는 그런 실적 호조세와 또 수익성이 또한 지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동사의 실적 호조는 3분기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의점의 꾸준한 출점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기타 사업부의 효율성 강화 활동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올여름 무더웠던 날씨와 또 올림픽 특수 등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거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경쟁사의 공격적인 출점에 따라 출전 계획이 당초 900개점에서 900개점 이상으로 상향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출점에 따른 외형적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이런 수혜적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또 근거리 소량 구매 패턴의 증가에 따라서 뭐 해외 사례처럼 뭐 소량 신선 식품이라든지 이런 간편식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편의점 서비스인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외국인과 또 기관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던 그런 종목입니다. 뭐 군데군데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 단기적인 상승폭에 따른 일부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주체들이 매수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차 주가가 반등이 된다면 일부 수익 청산했던 주체들도 새롭게 들어오면서 뭐 매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장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행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한 번에 시세를 내주고 지금 현재는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물론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물량을 모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 상승 이후에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조정을 받아주었는데요. 뭐 현재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었던 만큼 이런 이평선 지지 라인들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또 이평선들도 뭐 정비율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1선 반등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약 한 29,000원에서 29,400원 사이 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약 한 2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3만 지금 현재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를 경신하기 때문에 약 한 32,000원 정도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 리테일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